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파워리프팅 대회 전 또는 이제 대망의 3대 측정 전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휴식. 정확히는 휴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량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콘텐츠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훈련량을 줄이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희 이전 영상에서 V 테이퍼 이야기할 때 테이퍼가 이제 줄어들다라는 뜻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측정 전에 훈련에서 손상됐던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평소 내 기록에 비해서 더 높은 기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활한 수치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커요. 네, 이 훈련량 줄이는 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 같은 지구력이 메인인 운동은 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데 힘 관련된 운동인 파워리프팅, 역도, 스트롱맨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확히 정리는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합이나 측정 전에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조금 덜 준비하셔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휴식도 취하면서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훈련량을 줄여도 본인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피트니스 패티그, 그러니까 한국어로 피로 단련 모델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벤치프레스 한다고 쳐요. 오늘 딱 100kg 5 곱하기 5 스트롱 리프트를 돌렸다고 쳐요. 그러면 당장 운동을 하면서부터 근육이 필요해지기 시작하고 운동이 딱 끝나고 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내 가슴이 강화가 됐잖아요.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강화된 아이템이 강화되면서 강화됐을 거란 말이죠. 이 가슴이 강화된 가슴은 이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강화가 유지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근육 피로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강화된 가슴은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수행 능력이 최고치인 부분이 이제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간의 차이에서 어떤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량을 줄이는 거죠. 통상적으로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피로 감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이 생기는 반면 강화 효과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니까 이 일주일에서 4주 사이에서 훈련량을 감소시켜서 최대한의 회복을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강화되어 있는 단련 효과는 잘 유지되도록 하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퍼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 볼륨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륨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보통 총 운동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내 같은 무게 곱하기 세트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100kg 벤치 5 곱하기 5라고 치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100, 그러니까 2500이 총 운동량인 거죠. 네, 이거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볼륨의 감소는 30%에서 70% 감소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2, 3주 전에 시행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백스쿼트 같은 경우는 9%,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6% 정도까지 나의 기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스쿼트이 원RM이 한 200kg라고 치면은 218kg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니까 되게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죠. 50%면 50%지 30%에서 70%이 넓은 범위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30과 50 그리고 50과 70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한 논문도 있었는데 이 두 그룹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시도해본다면은 저는 딱 50% 정도 줄일 것 같기는 해요. 앞에 말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마 1250이 볼륨이 되겠죠. 측정 전에 휴식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불안해서 훈련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에 따라서 30에서 70% 사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볼륨량의 감소를 가져가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운동량, 볼륨을 감소시킨다는 건 알긴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무게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야 하는가, 둘 중에 뭐가 정답인가요? 아무래도 두 개 곱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게는 일반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횟수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100kg으로 5 곱하기 5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110kg로 2 곱하기 5를 돌리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게는 오히려 10%가 증가했지만
볼륨은 2,500에서 1,100으로 감소한 거니까 한 56% 정도 감소시킨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신쌤이 이제 무게를 10% 증가시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평소 트레이닝 양의 15% 이상으로 무게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많은 논문에서는 무게를 평소 훈련하는 양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테이퍼링 하는 방법. 네, 이제 나오는 그림처럼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점진적 방법, 계단식 방법입니다. 점진적 방법은 이제 경기 전까지 훈련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계단식 방법은 어떤 특정 수치로 훈련량을 확 줄인 다음에 이거를 경기 전까지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점진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주로 근지구력 운동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계단식 방법 같은 경우는 최대 근력이랑 관련된 운동 능력,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논문들에서 이 테이퍼링 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볼륨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최고로 가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세상이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예로 들 건데 취향에 따라서는 난 앞에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간단히 복습만 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취향을 위한 테이퍼링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서 테이퍼링은 30에서 70% 사이를 줄인다고 맞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70% 이상 볼륨을 확 줄여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테이퍼링을 하고 반대로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전에 오버리칭이라 그래가지고 훈련량을 확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개를 결합한 거를 기능적 다수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일주일 전 훈련할 때는 이제 평소 트레이닝보다 훈련량, 그러니까 볼륨을 이제 10에서 20% 정도를 의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전 일주일 전부터는 70% 이상 확 휴식을 시켜주면은 초회복에 의해 가지고 수행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기간이 긴 다른 테이퍼링에 비해서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들도 있긴 있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기간을 줄이고 위아래로 확 늘려놓은 그런 형태의 훈련 방법인 거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한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테이퍼링은 그대로 훈련하다가 확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훈련량을 의도적으로 확 증가시켜가지고 확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휴식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방법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남용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오버리칭이 아니라 오버트레이닝이 되어서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운동을 아예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 중단에 대해서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 이상 쉬었을 때 1에서 4% 정도 수행력이 감소가 되었다는 논문이 있고 반대로 2주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주일 이내에 휴식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트레이닝으로 인한 생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그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유지가 된다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루 이하의 짧은 휴식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아예 없고 2일에서 7일 이 사이 휴식이 가장 적절하나 2, 3, 4, 5를 이제 비교한 논문에서 원 RM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등척성 힘 생성 능력에서 2일 휴식이 가장 우수하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꼽자면 2일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간은 측정 2주 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운동량 같은 경우는 30에서 70% 사이로 줄여야 되지만 무게 같은 경우는 유지한 상태에서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볼륨을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줄이는 방법은 계단식 방법, 점진적 방법 상관은 없다. 근데 논문에서는 이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계단식 방법이 더 우수한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하고 개선하기도 편하니까 계단식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3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내가 불안해가지고 30% 이하로 줄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논문이 있는데 30% 이상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행 능력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실 거면은 확실하게 줄여주셔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